지금 돌려서 저 집 잠깐만 봐주세요. 아, 그럴까? 네. 저희 일단은 예, 이 전시 의병전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의병일 수 있다. 의병이죠. 엄청난 의병이죠. 초기의 의병은 아주 초기의 의병은 뭐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임진왜란 때부터 또 의병이 있었고, 나라가 백성을 버렸을 때도 의병이 지켰고, 이런 백성들은 아마 전 세계에도 별로 없을 거예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의식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도 해요. 보통은 뭐 어떤 놈이 통치하건 바뀌었으면 뭐 그렇게 사는 게 보통인데 절대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목숨은 버릴지언정 이것은 버릴 수 없다. 이런 의식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러니까 지식인들의 지도였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굉장한 수준의 그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 뒤에 동학 때부터 일어난 많은 어마어마한 민중들이 있었고, 그 뒤로 일제가 침략하기 시작했을 때도 의병이 이제 거병했고, 그 이전에도 뭐 머리 자른다고 했을 때도 의병도 일어났고, 이건 아니다. 도끼상소처럼 뭐 일어나고 해서 이것은 불의하다고 하면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아마 을미 의병일 수도 있고 조선 말기에 의병인데 그 맥켄지라는 그 기자가 가서 찍었던 거죠. 찍었는데 하나 이렇게 탁 찍혀 나온 거지만 내가 이걸 그리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기자가 그냥 산에 가가지고 하나 찍읍시다. 자, 써보세요. 탁 찍은 게 아니고 같이 오랫동안 살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었던 것 같다. 나누고. 그러니까 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수염이 하나도 없어. 수염이 하나도 없어. 그 의병 사진에 보면 옛날에 다 수염을 길렀거든. 그래서 아마 면도기를 맥켄지가 면도기를 가지고 있어갖고 아마 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의관을 굉장히 중요한 했어요. 그래서 상투를 그냥 내놓고 다닌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할 만큼 반드시 이 안에 망근을 쓰고 갓을 쓰고 또 뭐 다른 걸 썼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 망근을 다 썼어. 그냥 묶지 않고 망근을 쓰고 그걸 하얀 거로 묶었던 것들이 또 다 덮어 씌우든지 이런 의관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흔적도 보이고, 그리고 옷도 상당히 깨끗해요. 그래서 그 맥켄지하고 있으면서 빨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의관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들이고. 그래서 찍는데 어차피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린 죽는다. 어차피 죽게 되겠죠. 우리 이게 일본하고 뭐 이런 정식 군대하고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우리는 저항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그죠? 그런 싸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들을 그려보고 싶었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 그리면 뭐 사진으로 충분한데, 아마도 보통이면 의병이 이렇게 있는 거를 그리겠죠. 그런데
그건 뭐 사진하고 뭐 아주 많이 다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만화가기 때문에 이런 연출이 가능해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게 가능해서 장점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 촛불 현장에 자주 가보면은 사람들이 싸운다고 딱 이렇게만 싸우는 게 아니라 막 또 코미디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풍자적이고 뭐 야유하는 노래도 계속하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싸우거든. 그냥 막 이거는 힘들어서 못해요. 피곤해가지고. 그럴 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또 재미난 사람 또 이렇게 분장해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봐서 그렇겠지. 그래서 이 의병을 이렇게 딱딱한 의병보다는 이 의병들에게 휴식을 주고 싶었어요. 좀 놀면서 해야지. 그래야 오래 가는 거야. 그 또, 휴식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휴식하는 건 재미가 없죠. 근데 내가 행운이 있는 게 저의 고향의 친척 형님이 그때 우리 잔치 할 때 젓가락이 아니라 이쑤시개가 아니고 성냥개비를 이렇게 물고 요 고추춤을 춘 거야. 요걸 췄어. 너무 재밌었어. 그러고 보니 그 형님이 이걸 추는 거는 그 형님의 형으로부터 내려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춤은 조선 말기쯤은 우리 뭐 병신 뭐 이런 춤도 요즘 그 함부로 할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민간에 많이 내려왔을 수 있고 남사당패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우리 의병 중에서도 보면 개성이 칵 다르잖아. 근엄한 사람도 있고 아주 뭐랄까 살갑게 구는 사람도 있고 코미디언도 있고 뭐 다 그 개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 또 이런 것도 추고 놀던 그런 사람도 틀림없이 있어. 그래서 이건 또 어려운 것도 아니야. 바가지 하나 안에 넣고 나무 이렇게 꺾어서 가지 하나 입에 물고 추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놀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한번 놀면서 그래야지 맨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리고 또 저 뒤에 여성들이 오는데 저건 처음에는 내가 안 그렸어요. 아니 내가 그릴 때 그때 그 수호제라는 경주에 있는 내 후배네 한옥 펜션에서 그랬는데 거기에 있던 여자분이 왜 여자는 안 그리느냐는 거야. 와 충격이었어. 이 남자들은 남자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자들도 의병들이 많거든. 독립운동가들 중에 여성 독립운동가들 많고 굉장한 분들이 많아. 그런데 그 사진이 없으니까 안 그린 거야. 근데 그때 그분이 지적을 해주더라고. 그렇지. 그때 의병이 총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보급 같은 건 담당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저 뒤에 이제 그렸더니 훨씬 그림이 풍부해졌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서 묘한 슬픔도 같이 느낀다 그러긴 하는데 나는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이때는 즐겁게 놀고 나중에 결국 죽겠지만 뭐 가만 앉아서 죽거나 놀고 죽거나 그거보다도 이게 이제 현재를 내가 말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그래서 이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청 앞 우리 촛불들이 2년을 넘겼단 말이야. 그 민주화 운동, 그런 운동을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하는 민족은 난 처음 봤어. 있습니까? 한두 번 하고 말잖아. 그러고 막 유리창도 깨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와, 폭력적인 시위하고 막 그걸 끝나지. 우리는 전혀 폭력적이지 않고
정말 참 질서를 딱 지키면서 그 속에서 풍자와 해악으로 놀고 꾸짖고 외치고 강력하게 싸우면서도 늘 유머를 잃지 않고 노래와 춤을 잃지 않고 그렇게 싸웠단 말이지. 그게 내한테 많이 들어왔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한번 놀자. 의병한테도 휴식도 주고 한번 놀게 해드리고 싶은 그것도 있고, 바로 이게 우리 현재의 모습이다.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우리 전시의 테마도 우리가 의병이다. 우리가 의병, 우리가 다 의병이야. 저기 나가는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를 들이든 저기 나가서 같이 싸워주는 사람들. 그걸 꾸준히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첫째, 그분들의 눈빛이 너무 선해, 다들. 그 눈빛이 신뢰감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고, 거기에 너무 가다 보니 다들 식구처럼 됐어. 새로운 친척이 된 거야. 새로운 이웃이자, 가족처럼. 그럼 하고 반갑고.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러면서 또 강력하게 싸우면서 또 잘 놀고. 그것이, 그리고 지치지 않고. 도대체 2년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주 토요일. 나는 이 인류 역사상 이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특이하고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거야. 희생 정신도 많고, 그리고 다 알다시피 좀 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그런 참 깔끔하고 진정 어리면서 꾸준하고 끈질기다. 악자 끝까지 하는 거야. 그게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이제 MT 같은 거 가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그 한강대교에 있는 그 세멘트 다리가 있잖아. 굉장히 튼튼하죠? 그런 거에다가 음파를 쏘는 거야. 징, 징, 징. 규칙적으로 계속 음파를 쏘면 나중에 무너지는 거야. 그 철근 콘크리트가. 규칙적인 이게 리듬을, 그 안에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지만 그것이 규칙적으로 하면은 리듬을 타게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탄력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콘크리트가 무너져요. 비유를 드신 거구나, 지금. 그렇지. 어떤 비유가, 그러면 이제 현 정권이나. 무너지는 거죠. 벌써 지금 다리 하나는 부러졌다고 생각해. 이번엔 선거에서 드러났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병들은 굉장히 지적 수준도 높고 진정성으로 가득하고 끈질기다는 거야. 그래, 나는 인류 역사상, 아까도 얘기했죠. 인류 역사상 이런 시혜를 본 적이 있나 이거야. 진정성 인설 뿐만 아니라 끈질기고 규칙적으로 계속 하면서도 거기에 다 지키고, 그리고 유머와 놀이를 또 잃지 않고 강력한 그런 것들을, 그걸 봤으니까 내가 이런 그림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나간 이 의병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의병들한테 휴식도 한번 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는데, 그리면서도 기분이 제가 좋아요. 요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이게 다 그러면 의병들인 거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내지는. 이거 이제 오늘의 나름대로 내가 일부러 그린 건 아니지만 그동안 그려왔던 것 중에 오늘의 그 좀 알려진,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사람들을 골랐어요. 일부러 그린 건 아니고 10년, 20년 동안 쭉 그렸던 것 중에 보면은
그나마 의병스럽게 사시는 분들을 이렇게 그렸죠. 그린 거를 모아서 이렇게 했고, 여기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주로 보던 장면들 그동안 꾸준히 스케치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좀 특이한 사람인데 이렇게 시위할 때 걸어가면서도 막 그렸어요. 걸어가면서 그린 건 별로 없네.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지금 현재의 의병들이라고 할 수 없죠. 그 개인전은 그러면 얼마 만에? 꽤 개인전은 작년 11월에 개인전을 했는데 우리 후배들이 11명이 붙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런 그림 하나씩 그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 시사 만화를 하다가 그 뒤로는 계속 작은 스케치들을 해왔거든. 그래서 그림이 꼭 커야 되는 게 작은 것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쭉 그린 것들을, 그리고 아주 뭐 어린 시절의 그림, 초등학교 때 그림부터 대학교 때 거 뭐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쫙 한번 했어요. 그랬는데 김어준의 그 뭐지? 뉴스공장? 다스베이다? 뉴스공장? 뉴스공장이 청소는 힘들다? 거기 한번 나갔더니 막 시장통이 됐어. 어마어마하게 뭐야. 그런 적도 있었고. 갤러리 소개도 좀 해주세요. 응? 갤러리. 이 갤러리. 네, 박재동 갤러리라고 아예. 나는 생각지 못했던 사건인데, 생각지 못한 사건이에요. 우리 집이 그 난지도라고 알아요? 저 반대쪽은 상암, 예. 상암. 그 난주도 그래. 그 옛날 모습. 난지도 네. 원래는 쓰레기 퇴적장이잖아. 근데 그 난지도가 한강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노량진에도 있는데 우리 집이 난지도야. 내 방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나도 더 임계 상황이 넘어서 치울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이 됐어. 그 우리 집 사람의 소망이 이 짐을 들고 나가라. 아니, 이렇게 난 남지 얘기하실 때 되게 신사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해. 진지하게 농담을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받아야지? 편집하면 되지. 알았어.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어쩔 방법이 없는 거야. 이대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정리하는 거는 이미 한계를 넘었었고. 이게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이대로 살 수도 없고 정리도 할 수 없어. 그렇다고 내가 집을 나갈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고 집이 다 타니까 안 되지. 아니, 절대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어. 그냥 나도 정신이 없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저기 화장실에 하면 화장실 또 세탁기 가는 길이 절벽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막 쏟아지는 걸 막 서커스 하듯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 근데 방법이 없어. 치울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그걸 한꺼번에 해결해 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박영륜 씨라고 정말 나한테는 구세주고 잔다르크이죠. 그래서 여기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 박재동 갤러리를 만들었어. 여기에 작품들 다 가져오고 해야 되게 생겼으니까 우리 친구들 아트몽땅이라는 우리 회사를 만들었어요. 박영륜 씨가. 그러니까 재능은 있는데 재능은 있으나 지금 이 말이 참 안 나오네. 뭐 도정에 있는 친구들. 재능은 있으나 거지들이야. 아까 거기 드셨어요. 걸뱅이. 걸뱅이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또 몇 명 모았어. 모아가지고 아트 몽땅이라는, 뭐든지 몽땅 다 한다 우리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어. 만들어서 지금 일을 따오고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여기를 이제 갤러리로 만들고 내 콘텐츠를 다 가져와야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 여기 우리 후배들 아트몽땅 식구들 4명하고 박영윤 대표가 습격해가지고 와, 이제 다 끌고 간 거야. 깨끗하게 됐어. 압수수색. 기적이 일어났어. 압수수색? 어? 압수수색? 압수수색 했어. 여기에 뭔가 어마어마한 그림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착각이지. 그러면 이제 2달 일정이잖아요, 이 전시회. 이병전은. 그러면 다른 이제 뭐 아트몽땅 식구들이나 아니면 계속 이제 전시하고 그러려 다른 후배들 전시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첫째는 박재동의 뿌리전 했어요. 개관하면서. 그 내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난 그림을 쫙 모아놨어. 나중에 그 그림이 비싸게 될 거를 내가 미리 알고. 정말이야. 믿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그림 그걸 하면, 어머니 내 그림 절대 건드리지 마. 나중에 비싸게 될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없어지긴 했지만, 악자같이 모았어.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화가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 그림을 잘 모아놓은 화가는 많이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스토리 만화를. 상당히 재미난 만화야. 그 시대를 반영하는 만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다리가 있으면 거기 밑에 거적대기가 있고 거기에 집 없는 아이들이 모여서 살았어. 맨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가 약간. 네. 다리 밑에 이제 늑마주의도 하고 거기에 이제 패거리를 뭐 해가지고 대장도 있고 그런 그 이야기를 초등학교 때 한 제목이 다리 밑의 소년들이라는 거야. 귀여워. 굉장히 그 부잣집 아들인데 집이 불이 나고 공장이 불이 나서 버려졌어. 그래가지고 떠돌아다가 나쁜 놈, 다리 밑에 소년들에 있는 나쁜 놈들한테 끌려가서 뭐 심부름 뭐 시키고 이러다가 얻어맞았어. 말 잘 안 듣는다고 갖다 버린 거를 좋은 편 다리 밑에 아이들이 구해가지고 좋은 일 하는 이야기야. 꼬마 박재동식 톰서여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57페이지까지 그린 거야. 4학년부터 해서 5학년 때까지 그린 거야. 1년 동안요? 그때부터 집요하시네. 해가 넘겼지.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장면이 그래가지고 막 그 활약을 해. 근데 남산의 어떤 신사가 뒷모습이야. 그 신문을 보면서 다리 밑의 소년들 간첩 1만까지. 그때는 뭐 간첩 잡는 게. 그러니까 그걸 아버지가 딱 그 보고 있는 거야. 아, 누구야. 하면서 그 죽을 줄 알았던 아버지가 다리가 하나 없고 이래가지고 또 보고 있는 그까지 그렸어. 전쟁 영상가요? 야, 그래 이제 계속 그리려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보니까 이 만화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 그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안에 그림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고물장한테 팔았대. 그때 내가 처음 아버지한테 좀 큰 소리 그걸 팔면 어쩝니까? 내가 한마디 하고. 그래 온 동네를 찾아러 다니고 난리를 쳤는데 뭐 없어졌는데 그 나중에 이제 좀 한을 푸른 게 내가 중학교 졸업하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고등학교 시험 쳐서 떨어졌어. 재수를 하게 됐어.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교복 입고 다니는데 나는 할 게 없는 거야. 그때 시간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만화를 싹 그래야 또 만화 한 권 그렸어. 내 가슴에도 봄은 왔습니다 하는 만화야. 그 시골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잘하던 한때의 나 같은. 그런데 뭐 서울에서 뭐 친구의 사촌 동생, 여동생이 와서 어떻게 구해주고 막 어디선가 본 듯한 스토리인데. 되게 문예적이네요. 말로 문예. 그러니까 내가 보면 만화를 어릴 때 보면 그릴 때는 별걸 다 그리는 거야. 이제 로봇물. 그런데 한 4, 5페이지 가면은 전쟁 만화가 생각이 나. 그럼 이게 안 그리고 전쟁 만화 또 이러다가 또 한 5페이지, 6페이지 하면 검술 만화가 생각나. 또 검술 만화를 좀 그리다가 보면 명랑 웃기는 만화가 생각나고 그래. 그래서 한 10페이지까지 넘기기가 힘들어, 보통. 내 경우는 그랬어. 보통 아이들도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 테마는 끝까지 그린 거야. 끝까지. 근데 이게 내 가슴에도 봄은 왔습니다. 이따가 저기 책이 있어. 어딘가 있을 거야. 아, 여기는 없어. 지금은 없네. 다 치웠어요. 우리 전시한다고. 시골에 다 봄이 왔는데 이 주인공 가슴에 봄이 안 왔어.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노름하고 이래가지고 이 공납금을 못 내는 거야. 그래서 항상 마음이 봄이 안 왔어. 어두워. 그런 소년이 봄을 찾아가는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다 보니 이 스토리가 이상하게 막 만들어져. 처음 끝을 만들어 놓고 그리는 게 아니고 계속 그리면서 만들어가. 그때는 책상도 제대로 없어가 배 깔고 그리고 뭐 이쪽 친구 집에 가서도 그리고 뭐 이러고 해가지고 114페이지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정말 공부 안 하고 진학을 안 했기에 얼마나 다행이냐. 그냥 갔으면 만화 못 그리지. 그래서 이제 만화도 그리고 뭐 아까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어릴 때 회화도 많이 하고 또 만화도 그려보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만화 그리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는 거야. 그래, 내 다락방이, 거기 다락방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이제 다락방에서 앉아있으면 만화를 그린단 말이야. 그럼 우리 어머니가 한 번씩 오신다고. 그러면 뭐 음식 같은 거 이래갖고 공부하는 줄 알고 오지. 우리 어머니는. 그러면 하면서 교과서를 빨리 탁 덮어야 되거든. 근데 이것도 너무 급박스럽고 이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내 동생을 꼬셔가지고 내 동생한테 영화 이야기를 해줘. 황야의 무법자,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 이야기를 쫙 해줘. 끝까지 안 해줘. 중간에 다 편액해서. 그러면 네가 망을 보면 내가 영화 이야기를 다음 편 또 해주겠다. 그럼 우리 동생은 그 망을 보는 거야. 내 만화 그릴 동안에. 그럼 이제 어머니가 오시잖아. 그러면 엄마 온다 이러면 교과서를 착 듣고 태연하게 공부하는 척.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만화를 그렸는데 그림이 이만큼 쌓여 있었어. 그거는 이제 완전히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막 그렸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림들이야. 근데 그 그림들은 다 많이 없어졌어. 그래도 그나마 어린 시절의 작품을 나만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만화가분들은 다 이야기꾼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만평을 하든 어쨌건 그 안에 이렇게 축약시키는. 그렇지. 네, 딱 그건 맞습니다. 만화가들이 정말 행복하고 회화하는 사람들도 뭐 행복하지만 만화가들도 더 행복 지수가 높을 수도 있어. 그 그림에서 끼리끼리거리고 웃고 막
이 사람도 이거 보면 죽을 거야. 막 이렇게 그리는 그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하나의 캐릭터를 만든다는 그 창조자로서의 즐거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나는 회화도 하고 만화도 하고 이런 뭐 애니메이션도 가끔 하고 이런저런인데 만화가들대로 재미가 있어. 회화는 좀 어떤 면에서 이야기하는데 무거운 점이 있죠. 장엄하게 풀면 멋있지. 예. 이제 요즘은 내가 이제 만화도 많이 그렸으니까 회화 쪽으로 내가 좀 해보려고. 회화에 너무 굶었어. 그래가지고 이 40년 만에 그리는 유화야. 아, 그렇죠. 40년. 그러니까 1980 몇 년도까지 그렸는데 그 뒤로는 시사 만화를 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화를 잘 못 그린 거지. 근데 이제 다시 내가 회화의 화가로 그게 내 또 막 건지럽고 안에서 막 실컷 한번 그려보고 싶은 거야. 실컷 그려보고 싶은 거야. 그래 뭘 그려야 되는 게 다 있어. 근데 나는 내 필생의 사업이 동학에서 촛불까지의 우리 민족 순환사, 항쟁사, 그 안에 생활사가 약간 들어가면서 순환사, 항쟁사를 그리려고. 나는 너무나 부자야. 꿈이 크잖아. 그래서 이제 이 화가나 작가의 재산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재산이야. 그지? 근데 그게 없으면 뭘 그리지? 요새 뭐가 뜨나? 요즘 뭐가 먹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난 내가 할 이야기가, 그럴 이야기가 확실하게 있거든. 우리나라 거 딱 하면 또 외국 거를 해. 이게 딱 잡혀 있으니까 난 정말 든든한 의병전 이제 내일 개막하잖아요. 오프닝 하잖아요. 소개를 좀. 네. 의병전은 이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희재 선생, 만화가 이희재 선생이야. 내하고 절친이고 동갑이고 그렇게 서로 주기 맞고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내가 혼자 감당하기는 좀 그렇고 같이 모셔가지고 하니까 서로 비슷하면서 색깔이 또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일 와서 보면은 상당히 볼 게 빵빵할 거예요. 그래서 이재 선생도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저거 가져와가지고 보면 이게 그때 광우병 때일 거야 아마. 네, 그런 것 같아요. 광우병 때 우리 거의 최초로 광화문에 그때 자고 막 그랬잖아. 맞아요, 저기 있었어요. 그때 그 우리 시민 항쟁의 그 물꼬를 확 문화적으로 텄지. 간간히 이런 중간중간에서 누가 뭐 바이올린 켜는 사람도 있었고 또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밤새도록 있었죠. 또 거기서 자면서 밤하늘을 보고 또 그림도 그리고 그랬던 이제 의병이 이 현대화되는 과정이 여기서 이제 점점 진화해가지고 오늘은 지금의 의병들은 굉장히 치밀하고 그리고 비가 슬슬 오면은 안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오면 사람이 안 올까봐 또 오는 거예요. 이런 의병들이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지적으로도 굉장히 무장이 되고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탄탄하게 됐어. 그러니 2년이 넘어도 오는 거야. 2년이 넘어도. 인류 역사상이나 우주 역사상에도 없을 거야 아마. 이희재 선생 요즘은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잘 못 나와. 못 나와서 옛날에 했던 거 그림 참 좋아요. 그림 그거 같이 전시를 하기 때문에 볼만해.
단조롭지 않고 그 식을 다 보고 나면 우리가 의병이구나. 그것을 이제 그걸 하고 싶은 이야기.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건 최고. 수박 드시죠. 수박! 네네. 수박 먹고 싶은 게 짜르네. 그런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현명해. 편하게 얘기하시죠. 현명해. 그리고 이희재 선생님도 예전에 기억나요? 그래, 이희재 네. 선생 이야기를 많이 못했나. 이희재 선생이 정말 훌륭한 화가이고 또 그래, 악동이. 악동이. 맞네요. 기억난다. 너무 귀엽죠. 동글동글해갖고. 그리고 한국 만화, 한국 역사, 한국의 역사, 만화 한국사 이런 걸 그리는 분이라 한국사 책을 2,000권 읽었대.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이거 이사하면서 한국사 책을 보니까 2,000권이 되대.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난 깜짝 놀라가지고 공부를 정말 많이 그 책을 쓰게 되면 공부를 하게 돼 있어. 자, 우리 수박 타임으로 갑시다. 네네. 내가 한 10몇 년 전인가 뉴욕에 전시를 하러 갔어. 화가, 영화인, 시인, 음악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뉴욕에서 우리가 그걸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언론을 한 거야. 하는데 한 명이 세계 예술의 수도 우리 뉴욕에 우리가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러는데 내가 뻘떡 일어났어. 세계 예술의 수도가 왜 뉴욕이냐? 한국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거야. 그렇게 됐잖아, 결국은 약간. 그래, 됐지, 그지? 그쵸,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뉴욕에 한 게 뭐 있어? 뭐 있냐고. 그래서 내가 막 그랬어.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뭐 BTS도 나오고 막 그래. 봉준호도 나오고. 봉준호도 나오고. 봉준호도 나오고 뭐 세계 예술의 수도 나오는데 그 중에 최고는 뭐냐면 그 중에 최고는 촛불 예술이야. 그쵸. 촛불 현장에서 천공굴리 아까 조리처럼 트럭에 그게 정말 퍼포먼스이고 살아있는 예술이잖아. 그런 것들이 늘 등장하고 있어. 얘들이 늘 그리고 있고 작품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다큐 이런 것 중에 테마의 하나로 세계 예술의 수도는 어디인가? 예를 들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